이번 사연은 예비신부 부모님이 해주는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되려 언성을 높이던 예비시댁을 엎어버리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에게 제가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모멸감 주는 말을 한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큰 거 아닐까요? 남친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거지 같습니다. 제 기분도 거지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어른에게 막말을 했는데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걱정도 됐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에 대한 겁도 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퍼붓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분해서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예비신랑이었던 사람은 30대 중반이었어요. 편의상 남친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남친과 결혼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하던 예비신부였어요. 지금은 다시 평범한 노처녀가 되었네요. 결혼 못해서 안달난 것도 아닌데 남친 부모님은 저를 이상하게 취급하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친이 오히려 결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남친이 직업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런 집에 누가 시집을 갈까요? 남친 부모님은 저에게 현실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정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그분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함께 사업을 하십니다. 엄마가 좀 일찍 퇴근해서 저희 자매를 케어해 주셨고 아빠는 좀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셨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얼굴을 별로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저희 언니가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저희 엄마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는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지금도 언니와 저는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치도 할 줄 모르시고 멋도 부릴 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검소하고 소박한 거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이 결혼한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언니 결혼할 때도 집을 해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형부의 부모님도 경제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형부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상가점포 3개를 명의 이전받고 결혼했습니다. 원래 형부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던 상가점포 3개를 증여해 주셨던 거죠. 이 사실은 남친도 알고 있어요. 저희 언니가 어떻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 남친이 자기 부모님에게도 얘기했겠죠. 남친 쪽에서는 해줄 것이 없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격지심인지 원래 사람들이 염치가 없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남친과 저는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어요. 제가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친과 친해졌고 사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친과 집도 가깝고 잘 지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넘고 남친이 30대 중반이 되니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고 결혼하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에 홀린 듯 결혼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친과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또래 평균 정도 연봉을 받고 직장 생활하는 남친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처음 남친 집에 인사를 갔을 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퇴직을 하시고 연금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는데 꽤나 넉넉한 금액이 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친 아버지는 부사관으로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대단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꼭 본인이 군인들을 사람 만들어서 전역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만남에 그렇게 저에게 본인의 자부심을 한참 얘기해 놓고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남친을 통해 이미 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어보시길래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장을 운영하세요. 예전에는 밤 늦게까지 공장을 돌리셨는데 요즘은 일을 좀 적게 하고 계시거든요.
남친 아버지께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렸거든요. 남친 아버지는 그런 3D 직종은 힘은 들고 돈은 안 되고 그렇지. 고생 많이 하셨겠네. 이러셨어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씀을 좀 하시더니 아무튼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대할 수도 없고 이런 말로 인심 쓰듯이 결혼 허락을 한다는데 수치심이 들었어요. 저희 집 평수 넓은 아파트예요. 저희 부모님 월세 받는 부동산도 몇 개 있으십니다. 평소에 검소한 차림으로 다녀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으로 보이죠. 남친과 양가에 몇 번 찾아가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시면서 나중에 집을 해줄 테니 시작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친 아버지의 말씀에 알겠다고만 대답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때 집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친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이더라고요. 집은 남자 쪽에서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자존심만 세울 뿐 집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저희 언니와 형부도 어이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친을 비롯해 남친 부모님만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것은 남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남친 부모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 상견례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요. 남친 부모님이 고맙다는 말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상견례 후에 남친 집에 갔을 때 남친 부모님에게 신혼집은 어디로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 다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못 들은 척 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분이 확 상해버려서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서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친 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혼집 명의는 누구로 하냐고 남친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연히 제 명이죠. 그건 왜 물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부부가 결혼해서 살 집이면 당연히 가장 명의로 하는 게 맞는데 사돈이 해주는 집이니 공동명의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착오 없이 해라. 이러시더군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모든 것이 공동소유가 되는 것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니 명의가 중요한 거야. 글쎄, 내가 말한 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하셨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을 왜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도 절대로 이해 못하실 거라 했습니다. 아버님은 집을 해준다고 말씀만 하셨을 뿐 저희 결혼에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물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새아가가 시아버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여야 가만히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그럼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지금 자기 아버님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물었더니 글쎄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리고는 난 몰라. 나한테는 묻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고 이런 얘기를 들은 이상 결혼은커녕 이 남자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 받지 말자. 원래 계획대로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지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친은 표정 관리 안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원래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 도움 조금 받아서 혼수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나중에 해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뭐가 어쨌다고 얘가 이래? 하시고 남친 아버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며 따지셨어요. 너무 거지 같은 사람들이라서요. 했더니 뭐? 거지? 누가? 하고 남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누구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는 거지들이죠. 이런 거지들인 것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했으니 제 자신이 참 한심하네요.
하고 나오려고 가방과 옷을 챙겼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요즘 젊은 애들이 참 제멋대로라더니 그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또 인심 쓰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 관계는 다 끝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고 일어섰습니다. 저 성질머리로 결혼은 무슨 결혼? 하면서 남친 어머니가 혀를 차더군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거지들한테 적선할 마음이 없는 거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국어를 재수없게 하는 거지들이에요. 누가 결혼하기 힘들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날 남친과 통화를 했는데 남친은 별일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주었죠. 우리 사이는 이걸로 끝이라고. 너네 부모는 거지들이고 너도 마찬가지라고. 남친은 한숨을 쉬면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겠냐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용서를 받으려고 어제 그러고 갔니? 나도 너희 시아버지 마음 풀어줄 방법이 없다. 왜 그렇게 사람이 경솔해? 이러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용서? 누가 누굴?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는 그래 이제라도 반성하면 돼. 주말에 와서 한 상 거하게 차려봐.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럼 다 용서된다. 이러셨어요? 미치셨어요? 누가 누굴 용서해요? 거지가 우리 부모님 돈 뺏으려 드는데 내가 그 거지들을 용서할 것 같아요? 내가 용서 못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지들은 평생 거지같이 살아야지. 지들이 왜 거지로 사는지도 모를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 난 부잣집 딸로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갈게.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남친 부모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남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지금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결혼 안 되겠다 말하며 헤어지자 했으면 그 사람들이 분명 답답한 소리 하면서 저를 더 화나게 했을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과 남친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지금도 분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참고 이 정도 막말만 하고 끝냈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욕을 해버릴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암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남친이 톡으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셨어요. 남친 부모님이 공동명의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빠가 표정관리 안 될 정도로 화가 나셨거든요. 그런 남자인 거 모르고 부모님에게 사윗감이라고 인사시킨 것 자체가 불효겠죠. 저희 언니와 형부는 제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저는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부족하니 말이에요. 나이 30에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을 배우는 겁니다. 남친네 가족은 멍청이 집단이에요. 결혼 후에 본색을 드러낼 생각도 못할 정도니까요. 쓰니님이 똑소리 나게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쌍욕을 퍼붓지 않은 것이 좀 아쉽지만요.